우리 강원도 내에는 홍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에서는 산부인과가 전무한 성형외과 의사가 부족하고 하루에 30분 동안만 커튼을 열어서 쳐놓는 이유는 일단은 산모님들한테 깔끔하게 노출을 해야죠. 임신을 했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다면, 진료와 출산은 물론 산후조리를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사큐에서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강원도 출산 인프라에 대해 점검해봤습니다. 진짜 생각도 못했어가지고 진짜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런 뭐 나중에 출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 들었던 것보다 병원 당장 어느 병원에 먼저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저는 산부인과 하면은 전부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홍천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군인인 남편을 따라 홍천에 오게 된 김민선 씨는 첫 아이를 임신한 지 9개월 된 예비 엄마입니다. 오늘은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산부인과에 가는 날인데요. 민선 씨에게 산부인과 진료는 가벼운 외출이 아닙니다. 홍천에서는 현재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민선 씨가 살던 의정부까지 직접 가야 하는데요. 검진 날이면 이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원정 진료에 나섭니다. 의정부 터미널까지만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터미널에서 병원까지는 또 2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날은 진짜 아무 스케줄 안 잡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버스 타고 이용할 때 안전벨트 하는 것도 좀 불편한데 안전벨트를 해야 하고, 이게 기사님께서 제가 임산부인지 아닌지 모르신 상태에서 방지턱을 세게 넘어버리시면은 저는 좀 놀래거든요. 그리고 걱정도 되고.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삭의 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여정은 버겁기만 합니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1시간 반을 이동한 끝에 무사히 진료를 받는 민선 씨. 진료를 받을 때마다 먼 길을 함께 해준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불안합니다. 배에서 없고 양수, 태반, 아기 위치 다 좋아요. 홍천에서 오실 때 1시간 반 걸리면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오래 앉아서 와야 되는데 이제 쉽게 누워서 못 온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버스 타게 되면은 오래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오래 기다리고 또 서 있고 그런 네. 게 이제 무리가 가고 진통이 올 수가 있어요, 조기 진통. 그러니까 조기 진통 안 오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거 10분간의 진료를 위해 왕복 4시간의 여정을 매번 견뎌야 하는 민선 씨. 겪어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출산을 하려면은 병원이 있으면은 그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 비상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응급으로 이제 막 새벽에도 다닐 수 있는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무려 11곳. 모두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일명 분만 취약 지역인데요. 따라서 가까운 춘천이나 원주로 몰리기도 하지만 민선 씨처럼 아예 수도권 원정 진료를 택한 사례도 많습니다. 군인 가족이 많은 화천군 역시 분만 시설이 없어 원정 출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남편을 따라 타 지역에서 온 엄마들은 힘든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들이 직접 경험한 강원도에서 아이 낳기 어땠을까요? 최근 3년간 아이를 출산한 화천 엄마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화천에서 아이를 출산하신 분. 화천에선 출산할 수 없어요. 병원이 분만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으세요? 당연히 있죠.
화천에서 춘천까지 30분에서 적어도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진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려면 무조건 춘천으로 나가야 하는, 물론 여기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분만 병원이 정해진다면 분만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제일 번거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첫째랑 둘째가 개월수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래서 저는 춘천 가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아이를 동반해서 가거나. 예, 같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같이 가게 되면 너무 좀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 산후조리원. 네네. 네, 저는 대학병원에서 출산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조리원이 한 곳밖에 없어요. 타 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춘천에 세 곳인데 한 곳밖에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됐는데 거의 일주일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인데 시설도 너무 노후화됐고 방도 너무 작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시설과 이제 운영진들이 저는 솔직히 가격 대비 너무 불만족이었고요. 근데 다른 이제 조리원 같은 경우는 소아과가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아기를 이렇게 봐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갔다 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아기가 위급할 수도 아기 신생하니까 그런 상황에 다른 병원을 이제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저는 되게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신생아실에 가서 좀 아기도 잘 케어받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때 좀 보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 어땠나요? 거의 커튼이 가려져 있어서 외부 차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오전 오후 시간에는 이제 밖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제 뭐 감염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어서 신생아실을 막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울에서 저 24시간 오픈이었어요. 네. 그냥 제 방 앞에 아기가 있었어요. 네, 나가면. 그래서 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아기 상태도 볼 수 있고 항상 얼굴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강원도 출산 환경이 이 정도면 괜찮다. 한번 거수 부탁드립니다. 아니다. 그러면 강원도 출산 환경이 개선할 필요가 많이 있다. 손 들어주시고. 아무래도 산부인과가 좀 제대로 되는 산부인과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도 좀 안타깝고요. 그 춘천에 있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5군데의 분만 가능한 병원이 화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춘천, 홍천, 양구, 철원에서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정말 부족하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산에 임박해 오면 되게 뭔가 긴장이 되거든요. 어떻게 언제 출산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병원이 너무 멀고 하니까 좀 이렇게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친정 근처에 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친정에서 많이 낳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분만 시설로 인해 산 넘고 물 건너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는 임산부들.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마당에 이러한 문제는 강원도 저출산 현상에 불을 붙이는 격입니다. 강원도 내에는 홍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에서는 산부인과가 전무한 그런 실태고요. 지역에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인프라가 없으면 그곳은 바로 출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여지가 상당히 큰 게 지방의 현실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분만 시설 유무는 안전한 출산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선택적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원정 산후조리 케이스도 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마음 편하게 출산하고 몸조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영리를 추구하는 산부인과는 그 수요에 따라 시설의 수와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출산율이 낮은 강원도는 특히 전문의와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응급시설과 분만시설을 갖추려 해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억지로 시설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출산율은 지난 2017년 만명선이 붕괴되면서 본격적인 저출산 시대에 들어섰고 출산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더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는 저출산, 나아가 분만 취약 지역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내한 대학병원과 함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을 결성했는데요. 홍천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 5개 지역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입니다. 문제는 그런 분만병원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분만병원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실제 또 그 산부인과 교수님이나 의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못 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송 시스템, 환자를 최적화시켜서 빠르게 이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제 고위험 산모를 발굴하고 관리해주면서 또 합병증 임신을 예방해주고 또 그러면서 고위험 산모가 발생했을 때, 분만이 임박했을 때 즉시 이송해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고위험 산모를 위한 안심 모바일 앱 출시를 시작으로 분만 취약 지역의 임산부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분만 취약 지역의 고위험 임산부들은 보건소 등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로 등록이 가능. 출산 의료비는 물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안심 택시와 응급 이송비, 맞춤형 의료기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특히 고위험 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병원 인근에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숙소를 마련해 놨는데요. 출산 예정일 3주 전부터 입소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방문한 당일 새벽에도 응급 서비스를 통해 출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네요. 소변 잘 보셨어요? 네. 그다음에 다음에 혈압 떨어지면은 32살의 정정아 씨는 혈압이 높아 고위험 산모로 등록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해 이날 새벽 이곳에서 안전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그런 거를 이제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강원도는 출산 취약 지역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장거리에서 특히 원정 출산하는 사람도 많고 장거리에서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홍천, 화천, 인제, 양구, 철원 지역의 산모들은 보건소나 저희 사업단에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아직은 해당되지 않고요. 나라에서는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싶지만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들이 계속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급하는 육아 기본수당부터 각 지자체마다 지원되는 출산 장려금의 각종 수당까지 또한 일부 지역에선 산후조리 비용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작진이 만나본 엄마들은 현재 지원 정책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금성 지원도 좋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준, 인프라 확충을 우선으로 꼽았는데요. 출산의 과정은 아이를 분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내에서 산후조리원은 총 15곳이 전부, 군 지역의 산모들은 대부분 산후조리를 위해 춘천과 원주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중요한 서비스의 질 때문에 원정 산후조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리원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산후조리원은 이렇게 통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오픈해놨었어요. 일단은 지나다니면서 아기 상태를 또 볼 수도 있고 제가 괜찮은지 아닌지 그리고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정 산후조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도내 산모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구리의 한 산후조리원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방문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벨을 누르고 담당자가 직접 나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인지 담당자가 직접 소독을 해주어야 비로소 조리원에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강원도 내 산후조리원과 이용 금액이 비슷한 이곳은 가격 대비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또 강원도와 가까워 도내 산모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산모들의 선택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실 관리 시스템인데요. 커튼이 없는 커다란 통유리를 통해 24시간 개방돼 있어서 언제든 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신생아실이고요. 저희 신생아실의 제일 장점은 24시간 오픈이에요. 나이트에 커튼을 내린다거나 뭐 문을 닫는다거나 그런 거 없이 항상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아가들 케어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언제든지 뭐 새벽에도 오셔서 우리 아가 어떻게 하고 있나, 선생님들이 우리 아가 어떻게 케어하고 있나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오로지 믿고 맡겨야 하는 신생아실. 조리원 의료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산모와 가족들 사이에서도 24시간 오픈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의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모님들한테 깔끔하게 노출을 해야죠. 신생아는 사실 저희도 건강한 애들이 오지만 중간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응급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즉각 빨리빨리 산모님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를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조리원이 사실은 말들이 많거든요. 아기 관리를 못해서 집단 감염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산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그래서 조리원들이 그런 관리들을 잘 해야지 일단은 서로 산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살아남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내 산후조리원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양구와 화천, 철원, 홍천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춘천의 산후조리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산후조리원은 오후 4시가 안 된 시간인데도 담당자가 없어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둘러보고 난 뒤에도 상담 시간이 지난 시간이라 담당자는 만날 수 없었는데요. 벨을 누르고 신원 확인이 되어야 문이 열리는 앞서 방문했던 곳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산후조리원은 해당 병원에서 분만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 타 지역 산모들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뜻 확인해본 신생아실 역시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 확인이 힘들었는데요. 면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나머지 두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생아실 면회 시간 오전 20분, 오전 지금 시간 잊어버리실 거예요. 오전 20분, 24시간을 이제 볼 수는 없는 거고. 춘천에는 오픈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조리원이 있는지 간에. 그러니까 24시간 여기 열려있는 데는 없어요. 네네. 특별히 그렇게 하는 데는 서울이나 뭐 이런 데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오픈하기도 하고 무슨 근데 여기는 오픈하는 데가 없어요. 네네.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돼서 24시간 그냥 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 춘천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예 없어요. 처음에는 이유는 열려져 있으면 안에서 일을 하는데 좀 불편하겠죠. 엄마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애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서로 그쵸 안 봐주니까 그치 조금 그렇겠죠. 도내에서 신생아실 오픈 시스템을 갖춘 산후조리원은 극소수. 이용 금액이 높고 선택지는 여전히 좁습니다. 엄마들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가격 대비 서비스는 어떨까요?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육안으로 확인한 시설은 물론이고 비슷한 가격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내 15개 산후조리원의 이용 금액을 살펴보면 적게는 175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까지 수도권 시설 대비 특실 기준 평균 240만 원대로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그런 의견은 저는 사실은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집에서 산후도우미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산후로 조리하는 기간 동안에 좀 더 편안하게 산후 조리하고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본다면은 고급스러운 산후 조리원보다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산모들의 그런 질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등 지원책이 있지만 그 선택은 온전히 산모와 가족들의 몫입니다.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었어? 라는 말보다는
요즘 산모들이 원하는 바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우선 출생과 관련해서는 그 생애 주기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의료 체계 전반적인 출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종합 대책들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7년 강원도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출산만을 위한 지원 정책보다는 육아휴직 문화, 시간제 어린이집 등 출산 이후 이어지는 육아 관련 정책에서 비교적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출산의 과정, 강원도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출산을 위한 여정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